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금요일 자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석방됐습니다.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의 애국심을 하나리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 구속된 지는 40일 만이고요. 윤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이 석방된 상황에서 석방된 채로 이 내란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만료가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 형사합의 25부의 부장판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지귀연입니다. 귀연, 귀한 인연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자, 윤 대통령에겐 상당히 귀한 인연이 된 것 같은데 법원의 입장 한번 살펴보시죠. 자,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날이라고 주장한 것은 검찰 측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시간으로 계산한 것을 구속기간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시켜야 한다 이렇게 봤네요. 또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이 주장하는 대로 구속근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하지만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보세요.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눠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 예? 상점에서 뭐 나눠요? 물건 나눠요? 이걸 무슨 나눠서 합니까? 구속기간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흠결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권도 없었잖아요. 공수처. 거기에다 탈법, 위법, 그 다음에 꼼수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사기 수사 안 했습니까? 그걸 법원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지귀한 인연, 지귀현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또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에 이 청구를 한 거고요. 법원은 지난달 20일에 변론 기일을 가졌습니다. 신문 기일을 가져서 들었고요. 신문에서는 뭐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정말 상반되겠죠. 윤 대통령 측은 불법한 기소였다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뭐 적법한 기소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한번 쟁점을 살펴보시죠. 자, 먼저 윤 대통령 변호인단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기한이 지난 뒤에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그래서 위법한 구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바로 하루 차이예요. 근데 검찰은 날로 주장을 한 거고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미 지난 거였죠. 하루 차이로. 몇 시간 차이였겠네요. 보시죠.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면 구속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초분 단위로 계산을 했나 보네요. 그리고 비상경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구속이 돼 있으니 구속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 겁니다. 자, 검찰은 뭐 정반대 의견을 얘기했겠죠. 자, 검찰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을 한다.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그러면서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구속 이후에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증거인멸하려고 해서 벌써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은 뒤늦게 이렇게 뒷북을 쳐요. 예? 모욕 주기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 이미 다 만났겠죠. 인멸을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잡한 이유를 댑니다. 자,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측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서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죠. 자, 먼저 비대위원장 권영세 위원장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을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본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얼마나 위법한 수사가 있었습니까? 뭐 영장부터 뭐 여러 가지요. 그리고 또 영장 친 날에 술 파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술 뭐 거의 안 먹었다요? 안 먹었다고 그랬죠? 아이, 와인 가져갔잖아요. 아예 먹으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10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신동욱 수석 대변인의 멘트입니다. 자, 신동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또 헌정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게시판은 DC 인사이트라는 게시판인데요. 여러분들, 뭐 석방이라는 속보가 나오자마자 1, 2분 사이에 이렇게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윤 대통령을 성원하는 애국 시민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는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은 게시판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뭐 윤카 구속 취소 야 이런 것도 있고요. 윤통 복귀하면 눈물 날 것 같다 구속 취소. 그리고 뭐 역시 눈물 난다 만세다도 있고요. 그러면 윤카 바로 관저로 돌아가시는구나 이렇게도 돼 있고요. 자, 뭐 구속 취소에 대해서 전부 다 환영하는 글들의 일색입니다. 네,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자, 뭐 김건희 여사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텐데 잘 됐다. 토리아 그 강한 이름이죠. 뭐 내일은 광화문 반드시 가야 한다. 그리고 드디어 마음에 아주 와 닿는 글이 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서막이 올렸다. 이렇게 했고요. 자, 구속 취소 좋다. 오늘 두 번째 승리냐. 내일 더 나와야 한다. 기세를 올려서 광화문으로 가자.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분 너무나 좋으시죠? 자,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의 이 애국심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의 오늘 석방이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더 큰 의미는 이것이 헌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겠지만 지금 문영배가 이 기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을 회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 많이 들으셨죠? 이 부분에서 이 기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의 이 동력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석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했구나. 이게 나도 그러면 이런 기각 의견을 그냥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고소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헌재 선고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까지 해오신 게 있으니까 조금만 더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신문자유일보, TV자유일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자, 헌재와 이 선관위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느낌일까 했는데 그게 바로 북한 좌파의 냄새였습니다. 자, 자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자, 이 3면 기사인데 지금 지금 다른 기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3면 기사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성민 이사장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1990년대 후반에 고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좌파의 환멸을 느껴서 우파로 전향한 인물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의 이 대선 캠프에도 있었고 용산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미래기획관으로 근무를 했었죠. 자, 이 장성민 이사장이 이번 선관위, 어제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이 선관위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그냥 사과를 했죠. 그것과 또 이 헌재에 대해서 적나라한 비판을 했습니다. 장성민 이사장, 자,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입니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 포럼 이사장인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북한식 인민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부패와 비리의 도가니다. 예? 예전에 좌파에 몸담았던 인물이니까 좌파의 생리, 습성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파로 전향한 뒤에 많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헌재와 선관위 전체주의의 부패 공동체인가 짬짬이가 됐다 이거죠. 예? 헌재, 선관위 그리고 좌파 카르텔, 사법 카르텔 말입니다. 그러면서 헌재와 선관위는 대한민국 적폐의 온상인가?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부정 채용자들의 신상을 국민 앞에 공개해라. 못할 거 없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희생양 10명 정도만 수사 의뢰한다고 오늘 밝혔죠? 그런 거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카르텔이 공정과 정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자유파 미래 세대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2030 자유파 미래 세대들이 헌재와 이 선관위를 왜 성토하는지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또 단순히 선관위 내부 집단의 사과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선관위 문제는 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정부패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철저한 감시와 더불어서
지체 없이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할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항상 이렇게 했죠. 하지만 선관위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헌법기관이라 안 돼요.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할래요. 그래 놓고는 봤더니 깠더니 채용 비리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800건이 넘게요. 예? 2인자, 3인자라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라는 작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다 거기다 밀어넣은 거 아닙니까? 없는 자리 만들어서. 이런 조직입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자, 대통령까지 부정선거 의혹에 목숨을 걸었는데 선관위는 자신들의 부패 비리 의혹을 몇 마디 사과로 어물쩍 넘기려는 건가? 그렇죠. 여러분들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어물쩍 죄송합니다. 끝이에요? 아니, 사람 다치게 해놓고 죄송합니다 하면 끝입니까? 사람 죽게 해놓고 죄송하다 하면 다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런 거 일반 기업이었으면요 다 퇴직감입니다. 목 날아가요. 왜 그거보다 더한 공무원, 청렴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왜 자리에 있습니까? 노태악은 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라도 자기가 선관위원장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자, 헌재는 이런 선관위 부패를 덮어지면서 감사원 감사를 막으려는 건가? 이렇게 되니까 왠지 짬짬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둘 다 부패 공동체다. 근데 이런 헌재가 탄핵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이 양반 논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관위의 부패와 비리를 대한민국 헌법이란 이름으로 덮어줬던 문형배도 썩은 판결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정과 정의의 상징으로 믿었던 기관들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선관위 부정비리를 감싸준 헌재, 그리고 선관위는 지금 당장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정말 옳은 말만 했네요. 이 양반이 또 이거 말고도 이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내용을 했고요. 이런 광화문 집회나 여의도 집회에 가서 상당히 직원 직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재와 선관위를 비판하면서 역시 민주당도 비난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좀 보실까요? 120년 전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오적 때문에, 여러분 올해가 을사년 아닙니까? 이 을사오적 때문에 국본을 탈취당했는데 지금은 개인의 권력욕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들이 대명천지를 활보하고 있다. 바로 그들이 친북 주사파요, 친중 4대파다. 여러분들 친중 4대파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민주당의 친중 4대파가 그렇게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과 4범 이재명이야말로 올해 을사년을 대한민국 국권을 침탈하는 제2의 이완용이자 우리의 주권을 중국과 북한에 팔아넘기려는 을사일적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이밍 참 좋죠. 을사일적. 예? 오적보다 더해요. 일적이니까. 저는 여기다가 하나 좀 더 보태고 싶습니다. 을사일적 이재명 외에 그 좌파 패거리들. 이것도 없습니까? 이 패거리들에는 민주당 있죠, 선관위 있죠, 헌재 있죠, 또 좌파 판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노력하고 있는 TV 자유일보, 신문 자유일보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헌재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재 지금 탄핵 심판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인데 그거를 제외하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일 지정도 하지 않고 있어요. 보통 기일 지정은 2, 3일 전에 한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없는 걸 보니까 다음 주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죠. 전주회 전 의원입니다. 자, 이 양반이 판사 출신입니다. 한 20여 년 넘게 판사를 했던 판사 출신인데 지금은 배지를 잃었죠. 자, 방송에 출연해서 말을 했습니다. 현재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한 것 같다. 아무래도 판사니까 좀 지인이나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겠죠. 분위기를. 윤 대통령 사건이 기각으로 간다면 한 총리의 심판은 별 의미가 없어지겠지만 그렇죠. 만일 탄핵 인용으로 간다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리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헌재의 계산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곱씹어 보면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헌재가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되느냐에 따라서 헌재 재판관 구인 체제를 만드는데 유리한지를 좀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보다는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40여 개 임명이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 총리에 대한 선거가 늦춰지는 것이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복귀가 어렵다라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6명의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은 8명인데 이 8명 중에 6명 이상이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4명 이상이 기각을 하면 지금 40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9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총리의 선거를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명이 필요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40명이 필요한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경우의 수가. 5대 3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인용이 5, 기각이 3일 경우에 일단 6이 안 되니까 이 헌재에서는 그러니까 문영배는 인용을 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마은혁을 임명시키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은혁이 만약에 이 5대 3인 경우에 들어오면 마은혁이 설마 기각을 시키겠습니까? 마은혁, 이 전형적인 정말 골수좌파 아닙니까? 분명히 인용을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6대 3으로 인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지금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요. 재판부의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네들이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뭐 나중에 불복이 혹시나 있을 불복을 못하게 하려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헌재가 한 총리의 선고를 늦추는 것은 윤 대통령을 향해 파면, 그러니까 인용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5일에 밝혔습니다. 헌재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각하시키길 바란다 라고 촉구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탄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권 대표는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관세 전쟁을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한 대행은 지금까지 68일째 직무정지 상태고 최 대행은 대행을 맡아서 지금 관세 총력전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권 대표는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났다. 그리고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그러니까 당장 각하시켜야 하는데 최악의 졸속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감사원장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주, 한대행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평의도 끝났을 것이다. 근데 왜 선거를 못하나? 눈치를 보는 건가? 헌재가 정치를 하는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권 대표가 지금 한 총리와 이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한 총리 대행의 이 건에 방점이 찍혀 있겠죠. 그만큼 한 총리의 복귀가 윤 대통령의 복귀와 얽혀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아무래도 운명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좀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루라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서 즐거운 마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문자유일보, TV자유일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